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시행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서베이의 이영래 대표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이게 이제 어떤 골자입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1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선 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예. 1990년대 이후부터 해서 이제 입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30년이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주거 환경이 이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이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제 대상은 이제 전국적으로 해서 택지 조성 사업이 이제 완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에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데, 부산에서는 해운대 그린시티 그리고 화명 신도시가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뭐 핵심적으로 말하면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한다인 것 같던데 그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이제 사업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대부분 이제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의지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이제 완화를 하거나 면제를 해서 사업 진행이 빠르게 가능하도록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용적률도 이제 높여서 이제 사업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입주자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특별법에서는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이제 만약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전진단이 뭐 1점 차이로 안 돼서 재건축이 무산됐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안전진단 완화하고, 사업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 많이 해서 더 집 많이 지어가지고 분양하면은 당연히 사업성은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적률을 최대 500% 올린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현재 15층 정도의 건물이면은 뭐 30층 뭐 이렇게 올리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많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일단은 이제 지역마다 해서 이제 용도 지역이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해운대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현재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20%에서 250%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선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법이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3종 이제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용적률이 300%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러면 320% 정도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존보다 면적이 한 20%에서 3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또 사업성도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린시티나 화명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도 이미 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데 네. 오래됐다고 해서 거기를 해갖고 사업성이 뭐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지금 사실 거기도 그 대표적인 두 지역이 좀 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지금도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물도 많이 차고 이렇게 하는데 용적률을 요만큼 이렇게 올리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이제 높여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이제 단일 면적에 밀도가 이제 더 고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제 뭐 오수라든지 배수 그리고 이제 뭐 교통량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이제 교통 문제적인 문제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또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되더라도 부산시에서 또 별도로 기반 시설까지 같이 이제 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또 더 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네. 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일 경우에 종상향을 하게 되면은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용 용적률이 400%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500%가 적용이 돼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준주거 지역을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500%까지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사실 이제 앞서도 얘기하셨듯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상으로는 재건축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특별법 만들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이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은 안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20년이 지난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네. 예. 그 100만 제곱미터면 굉장히 큰 건데. 네. 거기에 해운대 그린시티나 화명 신도시가 들어가는군요. 네, 지금 이제 해운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대 1, 2주구라고 해서 그 지금 이제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이 면적이 이제 305만 제곱미터가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화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화명이 이제 1지구에서부터 4지구까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지구만 하더라도 144만 제곱미터가 해당이 이미 됩니다. 뭐 초과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지역은 이제 이 그 노후도시 특별법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들하고 이제 포함을 해서 화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인근에 있는 금곡동 지역도 포함을 할지 말지 이 부분을 또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다 너무 안 좋다 해서 이게 법이 통과돼 가지고 해도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아직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이제 이 시행령이 발표가 이제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네.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법의 취지가 일기 신도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가를 보고 부산의 이제 해운대 그린시티라든지 화명 신도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리모델링 하려고 다 짜놓은 계획들도 네.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논란도 있고 말이죠. 근데 사실 대표님 그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일기 신도시보다 더 오래됐고 네. 또 기반 시설도 더 좀 안 좋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법으로는 뭐 뭔가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이제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상당한 이제 특혜 여부가 이제 나타날 수가 네. 밖에 예, 없는데요. 그렇죠. 기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주민 동의율이 이제 60%가 넘어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30년이 기본적으로 지나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안전 진단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겨우 이제 정비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형태인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20년이 지나는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앞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이제 다른 뭐 특혜성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결국은 안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또 결국은 또 다른 이제 혜택을 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또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뭐 특혜성이 있다는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인데 정부가 다른 것보다 일기 신도시에 더 집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지역이 이제 노후도가 이제 심하고 네. 기본 이제 인프라 시설이 이제 좀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명분이 되고는 있지만 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빠르게 이제 처리가 됐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좀 총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반영이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1기 신도시 5개 이제 신도시의 이제 세대 수가 30만 세대로 지금 이제 공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의 이제 인구만 하더라도 이제 뭐 100만 명이 이제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이 긍정적인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대통령의 또 공약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특혜성 시비를 떠나서 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이게 특별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빨리 시행이 되더라도 뭔가 난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주체는 입주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될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이 리스크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이제 7년 뒤에 8년 뒤에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 입주민들 간에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좀 논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외로 이 사업 될 수도 기간 있다.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특히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다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330만 제곱미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많은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한꺼번에는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이제 현재는 이제 선도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을 이제 일부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해당 지역에 있는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주 순환형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제 빨리 하고 싶은 지역들은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또 순서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하. 또 이제 아파트 간에 또 이제 또 마찰이 생길 수도 갈등 있고. 요소가 너무나 많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실은 뭐 범위 자체가 넓다 보니까. 네,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또 개개인의 입주민들의 다 이해가 그렇죠. 다를 것이고 사실 이게 뭐 금방 되는 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실제로 지금 재건축된 아파트 중에 추가 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하는 평형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의 이제 이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사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수영구에 있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 이제 뭐 최고 이제 7억 8억 원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사업성이라든지 네. 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추첨을 했는데 동이 뭐 조망이 안 되고 누구는 뭐 동별로 가깝고 게다가 자기 분담금이라고 나왔는데 너무나 많아서 네, 맞습니다. 진짜 요소요소의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이제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 있는 또 입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이제 상인들과의 이제 또 관계 뭐 이러한 부분들뿐만 해서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할 수는 야, 있습니다. 우리도 집 새롭게 이렇게 좀 고쳐지는구나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조금 네. 갈등 요소도 많고 주의할 사항이 많군요. 뭐 어르신들 현명하시겠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아이고 내 살아있을 땐 안 되겠다 벌써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국회를 통과했고 이게 된다면 대규모 정비 사업인 만큼 사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행 관련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이주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변 지역에 이제 필수적으로 또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을 들썩이겠네요. 하면서 또 이제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또 나름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뭐 어떻게 이제 피해를 본다라고 네. 이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방안이 필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순한 이제 이주 단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은요? 예, 뭐 시의 예산이라든지 네.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상 대체 주거지를 좀 만들기에는 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사업 진행 속도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동안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런 문제들이 이게 한두 분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가구들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꼬박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 만약에 아침에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려 했는데 지하철 연산역, 지금 사고라 그 공사 때문에. 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용 못하는